두식이 주식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월 22일 목요일 어떤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바로 전 세계가 주목했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공개가 되면서 자, 이틀간의 엔비디아 하락을 단번에 시간의 거래량 폭증하면서 시간에 7%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내 증시도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폭등이 나와주고 있고, 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 가온칩스,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에 더불어 반도체 전반적인 훈풍이 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 효과죠. 글로벌 시총 1531조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9연속 동결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바로 수원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자, 굵직굵직한 이슈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과연 어떤 세부적인 종목들이 오르고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이제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셔야겠죠. 자, 이틀 연속으로 이런 자료들을 준비하느라고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더욱더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런 영상들을 받아보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반드시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가볼게요. 바로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지만 우리가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죠. 자, 이 한미 반도체와 SK 하이닉스는 두 기업 모두 엔비디아로 향하는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의 최고 우수해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너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바로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입니다. 자, 100조짜리 기업인 SK 하이닉스가 오늘 무려 5%나 폭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일 이 종목이 정말 10조대, 15조대였다면 상한가를 가고도 남은 그런 재료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우리 시장에서는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면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아주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는 거죠. 가온칩스, NCN 이런 종목들이 모두 반도체 관련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앞으로 엔비디아의 훈풍이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사실상 이 실적이 조금만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도 앞으로 한두 달은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두세 달은 반도체 꺾이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중심으로 정말 큰 수급이 들어온 하루였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식이가 정말 좋아하는 바로 가온칩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면 일본의 대형 반도체 상사와 협력하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급등을 했죠. 바로 AI 유니콘 PFN 이 기업과 함께 삼성 이나노 디자인을 맡았다는 소식이 있어서 가온칩스가 정말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두식이가 얼마나 가온칩스를 부르짖었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봐봐, 여기 내가 말했잖아. 뭐라 그랬습니까? 자, 10만원을 눈 감고 간다. 11만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었죠. 자, 제 텔레그램 방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또 어떤 굵직한 이슈로 종목들이 올랐을까? 바로 방산입니다. 방산업계에 정말 사실은 중요했던 이슈가 바로 이 수원법이었어요. 자, 방산 대장주격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현대로템과 풍산 같은 아직 오르지 않은 수혜주들이 있어서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자, 이 소식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이제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 수원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본회의에서 처리될 때까지는 시간이 남았다는 겁니다. 자, 23일에 기재위의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그래가지고 29일이 되면 본회의가 열리고 거기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처리가 돼야 정말 수십조 원대의 수출 계약을 따내기만 했지만 이런 수주들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바로 이런 수은법 개정안을 확실하게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정말 큰 수혜주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제가 지금 뭐 방산주 해서 여러분들한테 현대로템, 풍산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이 수은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 정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 수십조 원대의 수주를 따놓고도 아직 그거를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죠?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온 같은 회사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개의 회사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앞으로 얼만큼 올라갈지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바로 의사 파업 확산에 따른 AI 의료나 원격 진료 종목들이 강세를 또 보여주는 하루였어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인성정보가 시간의 상한가로 들어가면서 기대를 굉장히 했지만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오늘 아침에 샀으면 다 물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의사 파업 확산으로 그렇게 올랐던 원격 진료도 있지만 아직 오르지 못했던 바로 의료 AI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제2의 K, 뷰노를 비롯해서 루닛, 딥노이드 같은 그런 회사들이 원격 진료 뿐만 아니라 AI 의료도 이제 의사 파업 확산에 이런 수혜주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하루죠.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자, 반에서 20, 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은 원치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의료계 인사들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적으로 보면 의료계 인사들이 이렇게 아무리 한다고 해도 정말로 아직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나 정말 이제 이런 뭐 밤에 일하는 의사, 수술을 하는 의사, 이런 의사들이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의사를 증원을 하고 싶지만 여기 굉장히 이제 의료계 인사들이 강하게 지금 파업을 하고 절대 굽히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훈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어떤 관련된 수혜주가 있을지. 자, 처음에는 원격 진료였어요. 자, 그러다가 자, 의사가 하는 일을 대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원격 의료가 뭐예요? 야, 너희들 진료 안 해? 원격 의료로 하면 되지. 자, 너희들 수술 안 해? 수술 로봇이 하면 되지. 자, 너희들 뭐 진료하고 진단 안 해? AI 의료 진단하는 회사들이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수혜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에 접근하기보다는 이런 생각의 확장을 통해서 아직 밑에 있는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그런 쪽에 투자를 하셨으면 그래도 좋은 결과를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에 여러분들이 정말 큰 돈을 투자하고 이런 테마성 종목에 정말 이제 인생을 걸다 보면 여러분들 인생이 망가져요. 국가가 정말 안 좋아지고 자, 여러분들 전쟁 관련주 어때요? 전쟁이 나야만 올라요. 자, 그런 종목에 계속 투자를 하면서 야, 이제 미사일이 안 떨어졌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정말 좋은 결과를 낳게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지는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갈등이나 분쟁은 걱정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투자를 바라보셔야 되지 안 좋아지면 내 종목이 오른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들 마음도 그리고 결과도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낼 겁니다. 제 말 명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또 급등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내려갔지만 아센디오라는 회사가 자, 여기에 고려 거란전쟁 최수종이 있는 회사죠. 자, 이 아센디오가 갑자기 초전도체를 한다는 이런 소식을 내붙이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테마주들 저는 좋은 투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수익만 나면 좋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하다 보면 결국은 고점에서 잘못 물리는 그런 결과가 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는 항상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며칠간 굉장히 화두였던
바로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자, 이 소식도 말씀 안 드릴 수 없겠죠. 자,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자, 정말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어제 하락 마감했지만 시간 외로 막 6%, 8%씩 정말 폭등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럼에 따라 한국 반도체 종목들도 오늘 덩달아 강세를 보여줬죠. 그래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 센터 사업 매출이 409% 늘었답니다. 자,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이제 데이터 센터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이 AI 관련된 모든 거를 이 데이터 센터라는 사업 영역 안에 엔비디아는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GPU나 이런 이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칩이 결국은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칩을 조준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처음에 이름을 지었지만 지금은 뭐 AI 칩, 데이터 센터 칩, 슈퍼컴퓨터 칩, 뭐 다양하게 좀 언급이 되지만 결국은 엔비디아 사업부 안에는 데이터 센터 사업 매출로 전부 다 잡힌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아시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엔비디아의 상승에 따라 SK 하이닉스가 바로 이제 HBM3를 독점 공급하고 있고 최근에는 단독 기사로 HBM3E라는 신제품에 대해서 양산을 시작한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엔비디아 상승에 따르는 수혜를 받았고요. 자, 거기에 따르는 후공정 작업을 담당하는 이 한미 반도체 TC 본딩을 하는 회사죠. 자, 이제 그 TC 본딩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강세를 보여줬고요. 자, 거기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다기층, 고다층 메인보드 기판 이런 것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또 중요한 소식이 나왔네요. 자, 드디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한 7월쯤에는 90%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벌써 3개월 후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내 증시에 또 훈풍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2월이기 때문에 자, 항상 미국보다 한국이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저는 상당히 실현이 가능한 부분이고 앞으로는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이 정말 본격적으로 좀 투자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아쉬운 소식이 있죠. 정말 반도체가 이렇게 강하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좋은 시장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 1등주, 대표주 삼성전자만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뭐 TSMC나 마이크로소프트, 도요타, SK 하이닉스도 이렇게 강한데 삼성전자 왜 이러지? 이러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부인 메모리 반도체 이 부분에서 바로 SK 하이닉스한테 주도권을 빼앗겼다라는 부분 때문인데요. 자,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런 주도권을 다시 찾아내려면 차세대 반도체인 CXL 반도체, PIM 반도체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상용화를 좀 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 짧은 소견으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SK 하이닉스는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 낸드 이게 핵심 사업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서 지금 엔비디아로 독점 공급하는 정도까지 기술 개발을 완료를 한 상황이고 양산까지 채비를 마치고 이제 양산에 돌입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다양한 사업부가 있죠. AI, 로봇 이런 사업부도 있고 스마트폰 사업부도 있고 파운드리 사업부도 있고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정말 앞으로 봐야 될 것은 이런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파운드리 사업부나 AI 로봇 쪽에서 정말 저는 부각을 더 나타내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한테 밀렸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주가가 내려가기보다는 AI나 로봇에서 선제적으로 정말 초격차 기술을 확보했다. 파운드리 2나노, 3나노에서 정말 유의미한 그런 수율을 보여주었다. 이런 소식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 소식도 한번 볼게요. 자, 강원도에 이제 국내 최대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만든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 강원도에 이렇게 만든다라는 소식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투자적인 포인트가 될지 이런 부분을 사실은 좀 말씀을 드리면 좀 길어지는데
지금 강원도에는 사실 저전력으로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반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미 정말 이제 KINX라는 중소형 기업이 있는데, 더존비지온, 더존비지온이라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더존비지온 같은 경우도 이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안에 강원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대기업들도 한 세 곳의 기업들이 이미 지금 강원도에 데이터 센터를 깔아놨어요. 자, 그리고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해외 투자도 유치를 받을 수 있고,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국내 최대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뭐 KT, 그리고 SK. 자, 중소형주에서는 뭐 더존비지온, 뭐 KINX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주 주요 일정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일정 똑같아요. 자, 정말 기대가 되는 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끝났고 이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23일 금요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을 발표할 것이고 한 29일쯤 되면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방산업계 수문법 본회의가 통과가 될지, 자, 그 부분이 만약 되게 된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승을 경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저는 올해 내내 방산은 들고 가도 된다는 주의입니다. 제가 방산 쪽을 잘 알죠. 그리고 이 방산 쪽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추천을 드렸고 언급을 드렸고 계속해서 끌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점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